안녕하세요. 독일 PM학교 트레이너 K입니다. 지난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방을 뒹굴뒹굴 굴러다니면서 1kg 정도 살을 찌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해야죠. 오늘은 액티바이즈 확장편 파트 1을 준비했습니다. 액티바이즈 파트 1은 에너지 대사인데요. 에너지 대사란 무엇일까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에너지 대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저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에너지를 얻으려면 먼저 에너지원이 있어야겠죠. 이 에너지원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겠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죠. 금방 먹었는데도 그림을 보니까 배가 고프네요. 그리고 에너지 생산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산소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을 에너지로 만드는데 이 에너지란 우리가 말하고 걷고 뛰고 노래하고 일하고 하물며 우리 장기들이 일하는 것까지 다 에너지죠. 이 에너지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ATP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쉬운 언어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에너지로 바뀌는지 하나하나 따라가 볼게요. 탄수화물은 당 형태로 장에서 흡수되고요. 지방하고 단백질은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었다가 당이 되고 당에서 또 다른 형태로 바뀌기도 하지만 오늘은 복잡한 건 좀 제외하고 모두 다 당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장을 통해서 당이 혈관으로 들어오죠. 혈관에 저렇게 당이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림 다 그렸어요. 잘 그렸죠? 저 당이 혈관에 들어오면 우리 뇌에서는 저걸 알고 췌장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야, 췌장, 빨리 가서 당 처리해.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보내죠. 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내보내는 게 맞지만 다른 시야에서 본다면 당을 저렇게 처리하지 않고 계속 혈관에 흐르게 내버려 두면 혈액은 끈적거리면서 설탕물처럼 돼버려요. 결국은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은 죽게 되고 다른 시야에서 본다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인슐린을 내보내는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당을 잡아서 세포로 갑니다.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원으로. 자,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있죠. 그림 못 그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그린 거니까요. 자, 일단 세포까지 인슐린이 당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저 빨간색으로 생긴 문이 두 개가 있죠. 위아래로. 위에는 열려있고 아래는 닫혀있네요. 위에는 인슐린이 지나다닐 수 있는 문이고요. 아래는 당이 지나다닐 수 있는 문이에요.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인슐린이 세포까지 와서 이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은 문이 잠겼네요. 못 들어가요. 문을 열질 못해요. 저 당이 멍청하게도. 그러면 인슐린은 지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인슐린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면 문이 열리겠죠? 그럼 당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 들어왔어요. 다시 만나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됩니다. 당이 에너지로 쓰이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또 들어왔어요. 인슐린이 당을 데리고.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아직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또 들어왔어, 하나가. 바로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에너지로 쓰기도 전에, 쓰여지기도 전에 다른 놈이 또 들어왔네. 그런데 또 들어왔어요. 왜 또 들어왔을까요? 너무 자주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고 자주 먹어서. 그런데 또 들어오네요.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야 되는데 얘가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에너지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계속 들어와 쌓이네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계속 쌓여요. 큰일 났네요. 이제 더 이상 이 세포 안에 인슐린이 당을 데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 당은 이제 인슐린과 함께 혈액에 일정 시간 남게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혈액은 당이 많으면 끈적거려지고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사람은 죽게 되니까 뇌는 판단을 해야 돼요. 일정량의 당이 혈액 안에 넘게 되면 지시를 다시 내립니다. 살기 위해서 내리는 지시예요. 야, 인슐린, 혈액에 그렇게 있지 말고 위험하니까 이제는 이놈이 계속 먹어대잖아. 당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먹으니까. 당을 다른 데로 보내. 공장으로 보내. 그래서 인슐린이 당을 데리고 공장으로 갑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몸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혈관이 막힐 수 있으니까요. 흐르지 않고 당 때문에. 그래서 경보 1단계를 올리고 인슐린에게 당을 데리고 공장인 간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당을 데리고 온 인슐린이 간에게 뇌에서 너한테 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간은 인슐린이 데려온 당을 지방으로 변환해가지고 자기 몸에 붙여요. 저렇게 덕디덕디 붙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끔 나중에 저렇게 붙여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먹죠. 에너지 소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 간에 계속 붙습니다. 저렇게 붙게 되면 간이 힘들겠죠. 힘드니까 간이 이제 드디어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 너무 힘들어. 지방 득지득지 붙어갖고 더 이상 일하기도 힘들고 나 더 이상 받아들일 공간도 없고 이제 나한테 데려오지 마. 그래서 뇌는 이제 경보 2단계가 발동이 되면서 인슐린에게 더 이상 간한테 당을 보내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혈액을 떠돌고 있던 당을 인슐린이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뇌의 지시에 따라서 가겠죠. 그곳이 바로 복부입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몸 입장에서 보면 혈관에 당이 쌓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에 보관하고 복부에 보관하면서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부 비만이 계속 쌓이는데도 우리 몸은 에너지 소비가 안 되면서 당이 계속 혈관에 쌓여요. 이러면 우리 몸은 경보 3단계를 올리고 혈관으로 들어오는 당을 또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복부에 계속 쟁여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혈관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인슐린은 뇌한테 최후의 통보를 보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복부에 쌓이는 속도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더 빨리 들어오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뇌는 최후의 수단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야, 그냥 그 당 쓰지 말자. 내다 버리자. 그래서 소변으로 보내버립니다. 우리 몸이 당을 외부로 바로 배출할 정도가 되면 경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나서 위험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세포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당은 혈액을 일정 떠돌다가 간으로 가고요. 간에서 이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보관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 보관하게 되면 이게 바로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방에 더 이상 쌓을 수 없게 되면 바로 혈관을 타고 복부로 갑니다. 복부의 지방으로 변환해서 다시 쌓게 되면 이게 바로 복부 비만이 되겠죠.
복부비만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계속 들어와요. 그럼 혈관은 끈적끈적거리면서 잘 흐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고혈압이 나오겠죠. 고혈압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당을 처리를 못하게 되면, 에너지로 쓰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출을 하게 되죠. 소변으로 배출하게 된 게 바로 당뇨가 오는 거죠. 당뇨, 고혈압, 복부미만, 지방간,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이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은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대사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말이 많이 익숙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대사질환은 말이. 요즘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에너지 대사를 다 쓰이기 전에 계속 에너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타난 게 많이 안 먹자. 그래서 저칼로리. 칼로리하고 많이 먹는 거하고는 사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여기선 이야기하지 않고요. 많이 먹어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식하자는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 소식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는데 이제는 난 소식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네? 왜 그럴까? 자주 먹어서죠. 자주 먹어도 에너지원은 꾸준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먹고 적게 먹을 떠나서 자주 먹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많이 먹지도 않고 자주 먹지도 않으면 해결이 되겠네? 그래서 나온 게 1일 1식, 1일 2식 이런 게 나오죠. 적게 먹고 자주도 안 먹고. 자, 그런데 적게 안 먹든 자주 안 먹든 많이 안 먹든 그래도 살이 쪄요. 왜 그럴까요? 에너지 소비를 안 하면 결국은 살이 찝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에너지 소비고요. 내 몸에 장기가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 소비예요. 꼭 운동을 해야 돼만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이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막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많이 먹지도 않고 자주 먹지도 않고 운동까지 해. 근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운동하시는 분들 꽤나 많아요. 근데 살이 안 빠져요. 공장이 고장났겠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착착 만들어져야 되는데 운동도 하니까 잘 만들어져야지.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많이 안 먹든 자주 안 먹든 운동을 열심히 하든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액에 당은 쌓이게 됩니다. 최종 목적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소비가 되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자, 그럼 그 단계를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오면 이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당을 에너지로 쓰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또. 바뀌기 전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엔 너무 커요.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좀 작잖아요. 그러면 이 당을 두 개로 쪼갭니다. 두 개로 딱 나눠요. 나눈 다음에 이거를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또 변형이 돼요. 저 노란색이 바로 실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게 될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물질이에요. 그러면 저 당이 두 개로 나누어진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물질로 바뀔 때 이때 당이 지 마음대로 저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처음부터 반으로 나눠가지고 세포로 들어갈게요. 그게 되지 않고 이 과정이 뭐 유식한 말로 뭐 해당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외하고요. 이 과정에 관여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냥 통틀어서 효소라고도 하지만 이 관여하는 성분들을 적어볼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이 없으면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타민 B1, B2, B3, B5 얘네들이 없으면 저 당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저 에너지원 이게 만들어졌다고 가정하자고요. 에너지원으로 저 노란 게 뭔지 몰라도. 그런 다음 이 노란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이게 에너지로 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타는 과정에도 뭔가 필요해요. 그 필요한 녀석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녀석들이에요. 비타민 B1, B2, B3, B5, B6, B8, B12, 마그네슘, 셀레늄, 망간, 철. 이게 없으면 저 노란 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연료로 안 탑니다. 얘네들이 효소와 더불어서 또는 그 효소를 만들기도 하고 같이 이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만 이게 에너지로 결국 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또 있어요. 얘네들이 저 당이 두 개로 나뉘어서 저 노란색 물체로 바뀌는 과정에서나 저 노란색 물체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이나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바로 외부 침입자가 있어요. 그 녀석이 바로 활성산소죠. 그래서 이 세포 내에 활성산소로부터 이 과정들을 보호하려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민 C, E, 셀레늄입니다. 얘네들이 이 주변에서 얘네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순조롭게 이 과정이 이루어져요. 얘네들이 없으면 보호도 못 해주니까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 노란색 물질이 과연 뭘까요? 바로 아세트콜린이라는 녀석이에요. 저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저 아세트콜린이 콜레스테롤과 케톤체를 만들어요. 케톤체 들어보셨죠? 요즘 케톤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케톤 상태로 만들고 단식을 공복 시간을 최소 12시간 이상 유지하고 그러려면 저 아세트콜린이 만들어져야만 케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런 영양 섭취를 하지 않고서는 아세트콜린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케톤 다이어트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이런 영양 섭취를 하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운동보다 영양 섭취가 우선이라고 봐요. 운동이라는 게 어차피 에너지 대사거든요. 그럼 내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에너지 소비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일부분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몸은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영양소 공급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면 운동이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도 쭉쭉 빠지고 지방도 쭉쭉 빠지면서 에너지를 잘 소비하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당이 잘 태워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 주변에 많이 안 먹고 소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복부 비만이고요. 자주 안 먹고 1일 1식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배만 볼록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저탄고지 식사를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부 비만인 사람도 있고요. 케톤 다이어트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부 비만인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운동도 매일 열심히 하는데도 복부 비만인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저런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저기 있는 영양소 먹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건 바로 세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그린 거예요. 세포 단위. 세포까지 저 영양소가 와야겠죠. 세포까지 영양소가 가는 걸 뭐라고 하던데 N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미토콘드리아에서 저런 에너지가 다 전달이 돼서 세포 단위까지 전달이 돼서 저 영양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효과를 봅니다. 저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세포까지 도착하고 그런 제품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 액티바이즈 파트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